지난주에 윤석열 캠프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면 1. 120시간 발언, 대구 밀란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렀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비빔밥에 당근이 빠졌다, 안철수처럼 미숙하다, 여의도 정치를 멀리한다, 용기를 잃은 듯하다,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윤석열을 자극했습니다. 자잘한 잽을 몇 번 날리면서 강하게 입당을 압박한 겁니다. 장면 2. 이준석의 장펀치를 맞아주던 윤석열은 여의도 정치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 따로 있냐는 워딩으로 이준석의 발언에 처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신호탄으로 윤석열 측이 이준석에게 거세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등 진윤계로 불리는 좌장들이 SNS로 이준석을 때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조선일보에서 연판장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십 명이 윤석열계가 될 준비를 끝마쳤고 입당만 하면 당내 최대 계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 지면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원외 당협들에게 당내 대선 주자를 도우라는 공지를 올립니다. 장면 3. 누가 봐도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이준석이 그 발표를 하자마자 국민의힘 양수 의원이 보란듯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SNS에 올리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1명이 윤석열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지지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일요일 오후 윤석열 측이 새로운 캠프 인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장면 4. 신지호, 이학재, 박민식, 이두하 등 국민의힘 출신 전직 국회의원 인사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신지호, 이두하는 친이계, 이학재는 친박이었다가 탈박한 바른정당계, 박민식은 비박 김무성계입니다. 국민의당 출신인 전직 호남 국회의원 김경진도 김종인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김병민, 윤희석, 한경우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캠프 인사 명단 공개에 이준석은 발끈하며 SNS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장면 5. 그러자 최고위원 김재원은 이준석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장면 6. 일요일 저녁 이준석과 윤석열이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만나서 공개 맥주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둘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추었고 이후 이준석은 윤석열의 입당을 확신하는 듯한 메시지를 언론에 띄웁니다. 나는 지금의 구도를 이준석과 윤석열의 파워게임으로 해석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준석이 몇 번 잽을 살살 날리면서 윤석열의 신경을 긁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이 이준석 명치에 강펀치 한 대에 세게 때린 격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둘이 맥주 마시면서 화해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구상은 자신이 깔아놓은 경선판 위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도 다른 대선 주자들처럼 원 오브 댐, 이되어 이준석 표, 공정한 경쟁이 버스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입장에선 자기가 갑이고 윤석열이 을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정당 정치인입니다. 정당 정치인의 관점에선 당 밖에서 혈혈단신 떠도는 정치인은 아무리 대선 주자라고 해도 특별 대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옳테면 오고 말테면 말하라, 이게 이준석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윤석열의 의도는 입당을 하더라도 이준석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장 조국과 추미애의 목을 따고 돌아왔으니 성안으로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최대한 왁자지껄, 요란하게 들어가서 입당 자체를 이벤트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바로 입당하면 지지율이 빠지니까 쫄려서 입당한다는 비판과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진용을 구축하고 세를 모으고 지지율 추세를 반등시키고 전문가와 교수 집단의 지지를 끌어내고 후원금 모집 같은 걸로 기세도 잡은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이준석이 설계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은 원 오브 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겨우 이 땅 하나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이유는 윤석열이 아직까지도 야권에서 최대의 지지율을 보유한 제1대선 주자이고 다른 주자들과 아예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힘을 지구에 비유하면 최재형의 입당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합쳐진 것이지만 윤석열이 입당한다면 그건 달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장이 크고 파편이 많이 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잡음도 많습니다. 원칙과 명분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윤킴에 합류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 인사들은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원칙대로 한다면 이준석이 저들을 징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징계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물론 징계를 검토하는 신용은 하겠죠. 하면 당이 깨지거든요. 이준석은 당대표지만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김재원도 이준석의 편이 아닙니다. 힘없는 원칙과 명분은 공허합니다. 이준석은 대중적인 인기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회창, 박근혜급의 강력한 제왕적 당대표가 아닙니다.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이양수, 유상범 같은 의원들도 이준석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심지어 당내 대선 주자들도 전부 이준석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전선에서 유승민, 하태경, 최재형은 상대적으로 이준석과 가깝고 윤희숙과 원희룡은 작정하고 이준석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발언을 통해 추정컨대 이 둘은 컷오프되는 순간 윤석열한테 붙을 겁니다. 홍준표는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편을 바꾸는 독고다이고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당내에 진정한 우군이 많지 않다는 게 이준석이 처한 가장 큰 딜레마예요.